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의사 선생님으로서 여기 온 것을 제가 대단히 기쁘게 감사합니다. 어떻게 해서 여기 오시게 됐나? 네, 먼저 저를 어떻게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영광이고요. 제가 여기 오게 된 동기는 환자 치료하는데 정말 우연히 유튜브 비디오를 보게 됐거든요. 무릎 환자 고치는 거에 대해서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발가락 신경 그리고 그게 센서 그렇게 해서 그 센서가 고장이 나면 다른 거 암만 해도 암만 이 사람이 뭘 해도 낫지가 않는다. 일견 맞는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.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. 뭐 동네 의원에서 5년 동안 개원했으니까 동네 환자들, 아픈 사람들 그리고 여태까지 잘 안 낫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했죠. 뭐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이 뭐 잠깐 한 건 있는데 제일 기억이 남았던 건 여자인데 14살인데 족저근막염 이게 발바닥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S대학병원에서 주사를 맞는데 이게 까무러칠 정도로 애가 3번 주사를 맞는데 까무러칠 정도로 아프니까 도저히 그 병원에를 못 가는 거예요. 가끔 뭐 저희 동네 애고 저희 애랑 친구고도 하니까 가끔 보는데 고쳐주고 싶기도 하고 하는데 참 능력이 안 돼서 잘 못 고치다가 그날도 이제 너무 아프다고 왔는데 선생님 그 하신 KNS에서 발가락 마사지를 해주고 그 아킬레스 텐던 풀어주는 거 그거를 바로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애가 할 때 왜 그거를 아프기는 아픈데 서울대병원에서 주사 맞아가지고 까무라칠 정도로 한 것보다는 덜 아프거든요. 그러니까 14살짜리가 참고 받더라고요. 그러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애가 발을 근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야 너 뛰어봐 그랬더니 제자리에서 막 껑충껑충 뛰는데 발바닥이 안 아픈 거예요. 참. 그러니 맨날 이제 큰 병원에만 데리고 가던 어머니가 그거 보고 처음에는 첫 번째는 조금 긴가민가 하더라고요. 우연이겠거니. 두 번째 왔을 때 훨씬 더 좋아지고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죠. 기적이죠. 여기서 좀 치료를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애가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 받으면 좀 아프니까 애가 잘 안 오려고 하니 애를 좀 얘기 좀 해서 선생님이 좀 와서 치료를 계속 좀 받게 해달라고. 그런데 뭐 제가 억지로 걔가 할 수는 없으니까 알았다고. 그런데 자기가 아프면 오게 될 텐데 아마 그 이후 안 왔어요. 그만큼 그 발바닥 걔는 그 좋아졌을 거예요. 그렇게 되고 그 밖에 뭐 수술 앞뒀다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진짜 엉엉 울었던 분들 뭐 그런 분들 저한테 물론 수술하러 온 건 아니죠.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큰 병원에 가서 뭐 당장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아프니까 일단은 와가지고 여기에서 뭐라도 진통제라도 아니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 환자한테서 선생님 진짜 비디오 보고 조금 배운 건데 그거 적용을 딱 하니까 발이 가벼워요. 무릎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두 번째, 세 번째 딱 받고 나선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기 살 것 같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한 선생님은 엄지 발가락에 내향성 발톱 그러니까 이제 막 파고 들어가는데 여기가 뭐 완전히 고름이 잡히고 맞아. 정형외과 뭐 저 오기 전에 뭐 보통은 저희 동네 의원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전문이긴 하더라도 이제 동네 의원은 전문과가 아니니까 전문과들을 다 돌아다녀요. 정형외과. 그런데 뭐 주말 아니면 주중에 저는 뭐 어차피 시골에서 하니까 어떻게 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어. 그러면 당장 여기에서 좀 어떻게 진통제라도 어떻게 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왔던 환자인데 이제 카이에스네스를 해주면 여태까지 다녔던 정형외과, 외과 뭐 어디에서 뭐 발톱을 뽑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거든요. 여기를. 그렇겠지. 네,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그거를 해주고
환자가 신기해요. 안 아파요. 뭐 세 번째 들어오니까 선생님 항상 강조하시는 이 발가락 힘 이게 딱 들어오고 걸어라 그러니까 걷고 아니, 조금 거기에서 부작용은 이 사람이 3년 동안을 잘 애를 낳고 나서 발이 아프고 거동을 잘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했던 사람이 이거 한 3번 받고 나서는 너무 좋아진 거죠. 몸 컨디션이.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다음에는 조금 아파서 온 거예요. 왜 그랬을까? 이유가 있을 텐데 했더니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애를 데리고 처음으로 유모차 끌고 안고 서울 시내를 그러고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. 그러니 이제 아픈.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애 낳고 나서 처음으로 애랑 그렇게 큰 장시간 외출하고 했던 그런 게 있어서 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지. 너무 무리해서 하지는 말라.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는 대로 일단은 하는데 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쯤 됐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아 이거는 뭔가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선생님이 수강생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는데 이미 모집 기간이 살짝 지났더라고요. 근데 혹시라도 몰라서 메일 보내드리고 그 답장을 어떻게 이제 질문에 대한 거를 그 문제가 말씀을 어때? 드렸는데 문제가 좀 어렵죠. 기존 의학에서 보는 관점에서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어렵죠. 기존 의학에서 물론 아주 막 파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다 그랬으면 뭐 대답을 할 수 있었을 선생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보통 제가 이제 평균의 의사라고 봤다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그 누구도 굉장히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의학적인 질문인데 다. 너무나 기본적인 의학 질문이죠. 그렇지. 그런데 보통 뭐 우리가 보면은 병원 가서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보면 보통 족보 그러니까 무슨 환자가 오면 무슨 검사를 해야 돼. 거기에서 뭐 양성이 몇 개가 나오면 이 사람은 무슨 진단이야. 이렇게 되고 병원에서 약을 쓸 때도 진단명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뭐 뭐 여기에서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뭐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이나 뭐 섬유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진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실은 그런 것들에 유사한 환자들이 무지 많거든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. 무릎 관절증도 있고 요통도 있고 그러니까 진단명 자체가 환자 한 명한테 5개에서 6개를 붙게 버리는 거죠. 그렇지만 실은 원인은 하나잖아요. 원인은 하나. 원인은 분명히 하나인데 진단명을 어떻게 지금 뭐 KSL에서 말하는 무의식 신경에 관한 진단명이라는 게 어떻게 알 수도 없고 뭐 저도 그 전에 뭐 기능의학이라는 걸 조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람은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그런 게가 있고 뭔가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게 제가 그것도 답은 아니더라고요. 이만큼 효과가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. 그러니까 환자한테 비용 들여서 검사하고 하는 걸 참 말하기가 저도 조금 힘들었었는데 KSNS 같은 경우에는 KSS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환자한테 제가 조금만 시간 들여가지고 만져주면 환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혹은 바로 그 다음에 왔을 때 환자가 좋아졌다라는 거 인지를 하게 되니까 뭐 이거는 가서 배워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메일 보내서 오게 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본적인 진찰, 진단 그 방법 자체가 원인을 추궁하는 건 안 돼. 원인 자체가 현대의학에서 모르는 KSNS라는 12가지 신경의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동서의학이 모르잖아. 그렇죠. 그래서 진단, 진찰이 안 되는 거야. 그 기계로 되겠어? 안 되죠. 안 되지. 네. 그 천상수본이라는 우리 손의 감각 외에는 할 수가 없어. 근데 우리 인간이 우리 손의 감각이 얼마나 섬세한지 우리 인간들이 모르고 살아. 네. 내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자들 종이 딱 만지면 이건 80g짜리 종이, 100g짜리 종이 손끝으로 금방 만져. 네. 본인도 그거 구분되지?
예, 뭐 보면은 진짜 쌀 뭐 이렇게 명인 같은데 보면 탁 잡으면은 아 이거는 뭐 쌀 한 500알, 그래.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섬세한 감각을 활용한 것이 수본인데 네. 이 수본에 의해서 이제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KNS 신경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오진이 나오고 원인 규명이 안 돼.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두꺼운 병원에서 분석한 원인 자료가 있는데 그게 하등이 필요가 없어. 네. 그거 봐가지고는 치료가 안 돼. 그래서 불치병이 된다고. 불치병이라는 건 원인 규명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불치병인데 원인 규명의 그 새로운 신경은 아직 의학이 모르니까 찾아낼 수가 없는 거라. 그게 이제 스본하고 수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와 같은 진단의 정확성하고 기계로 뭐 MRT로 하는 정확성하고 비교해보면 어때 자네는? 저는 뭐 정형외과를 조금만 맛만 봐서 뭐 MRI 환자 뭐 정형외과 선생님이 보는 진료에 대해서 뭐 제가 아주 특별하게 아 그거 완전히 못 본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제가 평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알 수가 없죠. MRI, CT, 엑스레이 물론 저한테 오는 환자들도 다 그런 거 다 찍고 갖고 와요. 그러면 저도 실은 그걸 본다고 한들 제가 알 수도 없고 그걸 제가 봐서 뭐 하겠어요. 그래서 어차피 동네 의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진통제 아니면은 혹시 주사 이런 거 주고 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스본 말씀하시는 스본을 이게 손가락 그게 저도 동영상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막 그 부위를 가르쳐 주시고 할 때는 참 쉬운 것 같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니까 제가 스본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운이 조금 좋았던 거죠. 환자들이 그런 경우가 걸려서 제가 이제 확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지만 그래서 아 굉장히 쉬울 거다. 이거 건드리고 뭐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게 막 이렇게 하면 아 신경이 깨는 걸 거야. 아 그거 뭐 골지 하니까 거기에 막 인대 있는 데를 하면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도에 조금 중점을 둔 상태에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실은 환자들이 얻어 걸렸거든요. 그런데 여기 야, 와서 근데 자네는 예 정말 연구 많이 했어.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.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손님이 25일로 그 뭐죠? 무슨 돈이고? 팁이요? 팁 주는 건 자네 2번 받았지? 3번 받았습니다. 3번 받았지? 네. 다 25일로. 없었어 그런 손님. 네. 그 어떤 손님이었나? 10년간 아킬레스로 고통당하다가 네. 자네가 한번 딱 치료하니까 없어져 버렸잖아. 네. 기억납니다. 그게 너무 좋아서 주는 거야. 그건. 네. 지가 깊어서 또 손님은 누구였어? 그 한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다리 잘 안 올라가고 해서 이게 배 여기 있는데 마사지 이거 해주고 배까지. 나서 예 그분이 제일 처음에 25유로 주시고 그봐. 가셨거든요. 그 이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갖다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리는데 안 올라갈 안 때 올라갔죠. 원인은- 백가죽을 마사지해서 올라간다는 얘기 들어봤나? 전혀요. 어? 전혀 못 들어봤어요. 그러니까는 이 신경계통의 의학은 아주 내가 볼 때는 무지야 무지. 독일의 의학이 독일의 현대의학이 발이 올라가는데 백가죽 마사지 해야 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네.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그건 다 신비한 기적으로 본다고. 네. 그래 이런 가운데 자네가 와서 그 25일로 팁을 받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한 거는 감사합니다. 저 석박사 손끝을 저렇게 섬세하게 사격하니까 네. 그 사람이 고통당하다 해방내니까 또 누구한테 또 받았어? 아킬레스가 2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킬레스가? 예, 아킬레스는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. 아 그거 뭐 저도 여기서 지금 초짜인데 어쨌든 하고 나서 막 힘을 쓰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몇 년씩 앓다가 왔는데 이거 무슨 맞아. 바로 아킬레스하고 없어지니까요. 족저근 막님이 겸했다. 겸했던 사람이니까 주사 맞아 먹어 배하고 하다가 아마 5, 6년 된 사람이고 하나는 남자는 10년 된 사람이고 네.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거 다 해본 사람이야. 자네는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네. 지금 이제 한국 가서 퍼뜨릴 사람이야.
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. 아니 이게 물리치료 하는 사람 둘도 갔다고 철이 영재 또 이제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또 의사 선생님 또 온대지. 네. 의사 선생님 많이 오나 이제 앞으로? 아 이제 선생님 시험에 그렇지 네, 시험 합격해야죠. 시험에 합격해야지 네. 배울 수 있어. 자는 그래도 시험 그걸 잘 썼더라고. 감사합니다. 근데 대략 시험지 쓰는 거 보면 네. 100%에서 40점만 맞췄으면 내가 네. 오라고 그래. 60은 네. 못 써. 근데 그게 내가 보통은 20 정도밖에 못 맞춰. 네. 근데 당신은 40을 맞췄더라고. 네. 그래 내가 점수를 준 거지. 그리고 생각보다 이 분야가 그렇게 보기처럼 간단한 건 아니지. 아 이거 완전히 그 기본 의학을 아시는 분이 하는 게 그렇지. 저는 뭐 맞아. 제가 의사여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. 기본 의학 이게 생리학은 아니더라도 신경계통 그리고 해부학계통에 관한 지식은 있으신 분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야. 자 고마워. 네. 다음번에 내가 네. 내가 의사 선생님 오면은 또 이렇게 자주 할 것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의학 다 끝나고 독일까지 가서 뭘 또 배우겠다고 네. 가서 뭘 배우는가 네. 참 궁금해해서 네. 내가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나가고 이런 걸 통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비디오를 보면서 더 용기 있게 네. 재미있는 거는 비디오에 오는 댓글들을 내가 쫙 보면은 무지하게 발전한 사람들이 많아. 네. 근데 본인이 몰라 이건 무의식신경이라서.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질문이 하나도 없어.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몰라서 질문 안 하나? 아니야. 질문을 자기 스스로가 비디오를 보고 노력해가지고 질문의 답을 자기가 얻는 사람들이야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댓글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은 무지하게 발전한 사람이야. 이런 사람이 자네들이 한국 가서 조금만 밀어주면은 네. 그 사람도 무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. 네. 대단히 고마워요. 예? 자, 네. 집에도 인사하구려. 애들하고도. 얘들아 엄마 말씀 잘 듣고 지내라. 여보 저 미안해 여기 나 혼자 와가지고. 여기다 이게 아빠가 참 훌륭한 사람이요. 대한민국의 최초의 의사요. 발을 시작했어. 고마워.